자,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천하 막대호 추호지말 대산 위소라 막수호 상자이 팽조 위요라 천지 여와 병생하니 만물 여와 위이리라 기이 위을이니 차득 유언화 기이 위지 일이니 차득 무언화 일여언 위이하니 이여일 위삼이다. 이여인 삼이다. 자차 이왕이면 교력 불능득하니 황기범호화 고로 자무 적유 이지어 삼하니 황 자유 적유호와 무적언하라 인시이이니라. 짧지만 우리가 앞에 봤던 거 하고 연장시켜 사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해석만 일단 하겠습니다. 온 세상은 천하는 the world 우리 글로브죠. 이 지구는 천하는 가을 털어 끝보다도 크지 않다. 큰 태산은 작다. 그리고 상자 어려서 죽은 아이보다 더 오래 산 것은 없으니 몇백 년 산 팽조는 요절했다고 볼 수가 있다. 천지와 나는 함께 태어났으니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 만물은 하나이다. 이미 위일이라고 그랬죠. 이미 위일 하나라고 얘기를 했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유언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근데 일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버리고 나면 무언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거꾸로 얘기를 했죠. 일과 언 일에다가 언을 더하면 이것도 사물 이것도 물이죠. 일이라는 물 일에다가 언이라는 물을 더하면 이가 되고 이에다가 이와 1은 2 플러스 1은 3이 된다. 자차이왕 여기서부터 계속 나아가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계속 나아가면 교력자 역자는 이 같은 말이죠. 이게 이력자 셈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잘 셈을 사는 사람도 그 수를 다 끝까지 셀 수가 없을 것이니 하물며 보통 사람은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무에서 유로 from to죠. 무에서 유로 갔을 때 3에 이르렀으니 무에서 유로 가도 그죠? 무에서 유로 가도 3이라는 건 다수죠. 3에 이르렀으니 하물며 유에서 유로 가면 어떻겠느냐. 무에서 유로 가도 다수 3이 되었는데 만약에 유에서 유로 가면 어떻겠느냐. 무조건 가지 말아라. 인시이니라 얘기했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상황을 따를 뿐이다. 아니면 인시에서 그쳐야 된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죠. 자, 보겠습니다. 앞에는 장자나 도가에서 흔히 잘 알려지는 상대주의적 사고죠. 추호라는 건 원래 가을에 짐승들이 털을 갈려면 털을 갈기 위해서 털이 가장 얇아진다 그러죠. 가장 작은 걸 얘기할 때 추호라 그러죠. 우리말에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털끝만큼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에 어원이 추호라는 거죠. 근데 추호의 끝이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근데 우리가 온 세상이 고양이 가는 털끝보다 작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산 아무리 큰 산도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추호가 작지만 추호 털끝에 사는 세균? 거기에 사는 것이 보면은 추호보다 큰 세상이 없죠. 우주에서 보면 대산이 보입니까? 대산 아무리 커봤자 지가 작죠. 이 식으로 따지면 상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 일찍 죽는 아이는 우리가 볼 때는 몇 살 못 살았지만 뭐라 그럴까, 뭐 하루살이라 그러나, 그거 보면 상자만큼 오래 사는 사람도 없죠. 팽조가 몇백 년 산다 그랬지만 나무가 보통 수명이 없다 그러죠. 몇천 년을 산 나무에 비한다면 팽조는 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상대주의적 사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사고의 혁신을 가져오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장자의 사고, 상대주의적 사고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가장 많이 오해된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쓰고 함부로 쓰고 논문에 들리는 거 많아요. 장자의 상대주의적 사고 모르고 이걸 가져온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이 뭐 아무개가 장자를 봐서 상대주의적 사고를 썼다. 죄다 검토한다는 얘기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검토 안 된 얘기인데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물과 인간과 만물은 하나이다. 그래서 만물 여와 위일, 만물 일체, 뭐 이건 약간 다르지만 이런 거죠. 천지와 나는 함께 태어났으므로 내가 태어나야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은 사라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글쎄요, 우리가 뭐 영원이다, 초월이다, 뭐 이런 사고방식, 초월적인 사고방식이 일종의 주입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이 오히려 사고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천지와 나는, 천하가 천지죠. 천지, 나랑 같이 지상에 있는 천지, 우주죠. 천하는 하늘 미치고 천지는 이제 천지는 나와 함께 태어났으니 천지 안에 있는 천지 안에 만물이 살죠. 천지 안에 있는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 난 만물과 동등한 존재이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건 약간 이제 생태주의나 자연 생태사상에서 이제 흔히 만물과 하나고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흔히 하는 생각 중에 하나죠. 뭐 만물과 나와 하나이다. 이미 하나라고 얘기를 했으니 무슨 말을 더 필요하겠네. 무슨 말이 더 하겠는가. 인간은 자연과 하나다. 겸손하고 인간을 낮추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처럼 훌륭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근데 거꾸로 이미 일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이 끝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일까? 이것도 말이 되죠. 우린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일을 얘기를 해놓고 뒤에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아니에요. 말. 일을 얘기해놓고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과 말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리가 되면서 이게 두 가지가 되죠. 그래서 일이 되고 이가 돼서 사물이 뭐라 그럴까,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3이 되고 4가 나는 건 그 다음은 논리, 시간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아무리 셈을 잘해도 끝이 없죠. 인류가 만든 논리, 인류가 만든 뭐 세상을 보는 눈, 현실이 바뀌기 때문에 논이 계속 바뀌고 있죠. 숱한 책이나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겠어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 하물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나는 무에서 천지탄생, 무에서 유를 얘기해도 모든 것이 나왔는데 만약에 유에서 유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 말고, 논리 안에 갇히지 말고 인시,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죠. 이것도 앞에 연장선상에서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상대주의적 사고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상대주의적 사고가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대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절대주의 사고가 또 필요하냐, 이거 참 문제죠.
어떤 사람은 절대적인 사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꼭 절대적이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떤 사회이든지 그 사회를 유지하는 그 질서관념, 평화라고 생각, 그 사회를 지탱해주는 기본 이념 같은 게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것을 건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것에 해당을 하죠. 당시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사람들이 품고 있던 가치관념, 삶의 중심이 되는 것들 아니면 기준이 되는 것들 자체를 의심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한 것은 그러니까 드높은 사고, 고상한 사고 아니면 그 숙고하는 삶, 반성하는 삶이 가치가 있다는 자기 뭐라 그럴까 철학이랄까 이 실천 의지 그런 그 사람의 지혜로운 판단 때문에 그런 건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통용되는 그 생각들 통념들에 별 의심을 안 해요. 그 의심을 하는 순간 삶이 좀 안락한 삶이 괴롭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늘 돌을 맞고 핍박 당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래서 죽음을 당한 거죠. 공자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당시에 미만했던 그 춘추 시대에 미만했던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그때 육아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중요한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귀족 사회죠. 그때 이제 서민들은 뭐 아직 사고방식이 안 들어왔으니까 나라를 유지하고 살아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뭐 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귀족들은 귀족들의 윤리 규범과 가치가 있기 마련인데 그 윤리 규범과 가치라는 건 시경이라는 것에 이제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 일리아드 같은데 응축되어 있어 거기서 늘 생활의 지혜를 얻고 삶의 모범을 얻고 삶을 그러니까 사회를 운영하는 원칙을 끄집어냈듯이 공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경이라는 가치 체계 그래서 동양에서 시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춘추시대에 읽으면 시경은 필수적입니다. 또 하나는 시경으로 읽을 때 제일 당혹스러운 게 단장취 아니에요. 시경의 맥락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전혀 다른 윤리적 해석,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당혹스러운데 그래서 맹자를 읽을 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좌전을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시경을 삶의 지혜로 쓰고 정치의 강령으로 썼는지가 정확히 드러나거든요. 그건 이제 맹자가 잘 활용한 게 맹자라는 책에 잘 보이고 있는데 그 어떤 그 방식, 태도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왜 그런지 그래서. 근데 그 공자가 단장치를 적극 관습을 받아서 썼고 그거를 밀고 나가서 귀족들에게 어떤 규범이 되는 그 틀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당연히 공자도 실패했죠. 루저죠, 루저. 그리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자는 그러면서도 시경을 전통적으로 통념적으로 읽는 것과 약간 의심을 주면서 거기에 어떤 윤리적 성질을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이제 공자가 이제 후대 살아남은 이유이기도 했고 당대에 실패한 이유이기도 한데 어쨌든 소크라테스든 공자든 당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던 통념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통념에 대해 충격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통념과 통념에 충격을 가하고 다시 뒤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드는 것이 상대주의 사고의 이점의 강점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상대화시키는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대주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상대가 있어야지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거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유무 문제에서도 유가 있은 다음에 무라는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우리 사고를 거꾸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상대주의적 사고 얘기를 하자면 장자는 그 상대주의적 사고에서 얘기를 하고 뒤에 것은 이제 만물 모라일체라고 그래서 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이 만물 모라일체죠. 근데 장자는 이 상대주의와 만물 모라일체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주장 역시 통념에 대한 그 반성이나 통념을 되돌아본다는 뜻이고
아니면 자연과 사람을 분리시키거나 인간이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사고, 특히 자연에서 인위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유가적인 사고방식에는 일종의 비판으로서 얘기를 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대음은 이 사고 자체가 고정이 돼버려요. 장장 그걸 질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시라고 그러죠. 자기가 사는 세상,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 그 상황에 맞게 그거에 융통성이 있고 탄력성 있게 사고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 그게 의도인데, 어떤 주장을 하는 순간 그 주장은 고정대로 실체화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두 번째 얘기도. 그것이 끝도 없이 계속 이 되고 이가 되고 끝도 없이, 그러니까 자체 논리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글도 중요한 이유는 이 상대주의와 만물몰아일체 같은 그 당위적 진실로 이해를 하고 이걸 추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이미 진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당위적 진실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장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거듭 말씀드린 건데, 어떤 사고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 우리 고착돼 버려요. 특히 보통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면 그 말을 따라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배운다고 얘기를 하죠. 장자는 그런 식으로 배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오늘 장자는 되게 추상적이고 압축된 언어로 말해서 어려워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물론이 지금 이제 거의 끝부분에 오고 있는데, 그 끝부분에 오니까 뭐라 그럴까, 점점 저는 그래요. 점점 쉬워지면서 재미가 있어지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